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 시험입니다. 어려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또 근데 진짜 어려워. 이거 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토콘드리아까지 했어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뭘 하는 곳이다? 에너지 생산하는 거고, 에너지 생산하는 작업을 뭐라 불러? 세포호흡이라 불러.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의 장소이다. 얘는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엽록체가 있어요. 엽록체가 있는데, 자, 엽록체는 동물 세포에 있을까, 식물 세포에 있을까? 그렇죠. 얘는 오로지 식물 세포에 있어요. 동물 세포는 없어요. 식물 세포는 있고요. 얘는 뭐 할까요, 여기서? 그렇지, 광합성을 해요.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엽록체다. 광합성의 장소가 바로 엽록체입니다. 자, 광합성이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엽록체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이 있는데 이 세포막도 동물 세포도 있고 식물 세포도 존재하는데 세포막을 한번 보자. 자, 세포막은 세포와 외부의 경계를 구성해요. 그래서 여기 안이 세포가 되는 거고 여기 바깥이 외부가 되는데 세포가 먹고 살려면 어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또 만든 물질들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물질 출입을 조절해요.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또 만든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고요. 이런 걸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야. 만약에 이걸 하나의 공자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출입구가 되겠죠. 그렇죠? 들락날락 출입구가 바로 세포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는 뭐가 될까요? 발전기. 그렇죠? 발전기 되는 거고 핵은 뭐가 될까? 메인 컨트롤 센터. 그렇죠? 관제실, 통제실이 바로 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은 딱딱해요. 그래서 세포벽은 오로지 동물에는 없고 얘는 식물에만 존재해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건데 얘는 모양을 유지하는 데 관여해요. 자, 모양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라고 하는 거지. 뭐지 한번 보자. 우리 동물에는 말이야. 우리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막으로 돼 있어. 말랑말랑해. 그러면 세포막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내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옷을 벗어서 그냥 놓은 것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질 거야. 근데 딱딱한 뼈가 있으니까 몸을 딱 세울 수가 있겠지. 근데 식물은 뼈가 있어 없어요? 뼈가 없어요. 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세포벽으로 마치 벽돌처럼 네모나게 딱 벽을 쌓였기 때문에 그 벽돌이 쌓인 것처럼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그래서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세포벽 때문입니다. 세포벽은 한 역할보다 모양을 유지하는 거다.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인데 우리 여기서 너무 그냥 멈출 수는 없겠죠? 좀 더 심화하도록 합니다. 심화과정입니다. 자, 심화과정인데 선생님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요. 세포의 종류는 크게 보면 세포의 종류가 두 종류로 구분해요. 그럼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핵막이야. 핵막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름이 좀 낯설 수 있어. 하나는 원핵 세포라고 해요. 원핵 세포가 있고, 그렇지. 진핵 세포 있어.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스마트합니까? 저요. 죄송합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예, 원핵 세포가 있고 진핵 세포 있어요. 자, 이렇게 기억하자. 원핵 세포 할 때 이 원이 원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핵 세포 뭐야? 원시적인 핵 구조를 가졌어요. 진핵 세포는 진화된 핵 구조를 가졌어요. 이렇게 보면 있어요. 원핵 세포, 진핵 세포인데 이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핵막이에요. 얘는 원핵 세포는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으니까 무엇도 없을까? 핵막이 없어. 그럼 무엇도 없는 거야? 그렇죠. 핵이 없는 거야. 핵막이 없으니까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세포 그린다. 끝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세포 속이 안에 부르는데
세포 소기관 자체가 없어요. 세포 소기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원핵세포가 갖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인데 DNA라고 하는 것하고 리보솜, 라이보솜이 있는데 요 두 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 모양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여기 DNA가 있고요. 여기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쑥쑥쑥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어요. 핵도 있어요. 세포 소기관도 있어요. 세포 소기관도 있어요. 이게 바로 진핵세포예요. 우리 사람 세포는 원핵세포야, 진핵세포야? 진핵세포. 선생님 그러면 원핵세포의 대표인 예가 뭐가 있어요? 원핵세포의 대표인 예로서는 세균이 있어요. 세균은 원핵세포야. 그 다음에 우리 사람 같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는 진핵세포예요. 자, 그러면 원핵세포에 비해서 진핵세포가 좀 더 진화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진화의 방향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화할까요?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 진화합니다. 이쪽으로 진화했어요. 진화했고요. 그냥 이건 자세히 안 할게요.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있지. 얘네들은 아주 먼 옛날에는 세균이었어요. 얘네들 세균이었는데 이게 세포 내로 들어와서 우리 같이 살자. 유아 해피, 아임 해피, 유아 올 해피 해서 같이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세포 속이한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로 발전합니다. 아주 먼 옛날에 얘네가 하나의 동적인 원핵세포, 즉 세균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서 진핵세포로 진화를 했다는 거죠. 선생님, 증거 있어요? 증거 내봐요. 증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 속에는 핵 속에 존재하는 DNA와 별개로 자체적인 DNA가 있어요. 자체적인. 왜냐면 얘네들 옛날에 독립적인 원핵세포였기 때문에.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옛날에 세균이었어요. 예,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자 페이지 29페이지 한번 봅니다. 29페이지. 자, 29페이지 하기 전에 28페이지 잠깐 봅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 중요한 내용 한번 봅시다. 먼저 28페이지 중간쯤에 세포가 있고요. 자, 동글뱅이 1번 핵 봐봐요. 핵. 자, 핵에 보면 DNA 같은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돼 있죠. 예,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친다면 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이고요. 자, 세포 한번 보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단백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 안팎으로 자 기억하자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출입문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영양분을 분해하여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영양분을 분해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바로 뭐라 불러? 세포 호흡이라 불러요. 그래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포질, 세포질은 핵과 세포막의 사이에 있는 거 바로 세포질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세포 내 소기관들이 존재하겠죠. 자, 세포벽 뭐 보자. 자, 세포벽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 합니다.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보면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세포를 보호하고 일정한 모양을 유지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엽록체. 동물 세포는 엽록체 없는 거 당연하고요. 식물 세포 중에서 광합성을 하는 세포. 광합성을 하는 세포 속에는 엽록체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엽록체가 존재하는데 요 엽록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초록색깔이야. 그럼 요 엽록체 안에 색소가 들어있어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식물체 잎을 보게 되면 무슨 색깔이 나? 초록색이 나요. 그럼 식물은 초록색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요. 싫어해요. 볼까요? 빛에 반사. 자, 이거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빨간 색깔이야. 그럼 요 펜 뚜껑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싫어요.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형광등에서 빨주노초 파나고 5만 가지 빛이 다 와. 온 다음에 나머지 빛은 흡수하고 빨간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여줘. 그런데 식물은 초록색을 핀다는 게 무슨 얘기야? 초록색을 반사시켜버린다. 걔는 초록색을 싫어해. 반사시켜버려. 그럼 초록색을 제가 나머지는 어떨까? 흡수해서 광합성을 이용해. 그래서 그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엽록소는 주로 녹색은 반사하고 청색, 그 다음에 적색광을 흡수해.
이런 빛을 흡수해서 식물체가 광합성이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식물체가 있어. 자, 식물체가 있는데 이 식물체한테 빨간 라이트를 빨간 빛을 비춰줬어. 얘는 살까 못 살까? 살아. 파란 빛을 줬어. 살아 못 살아. 살아. 근데 녹색 빛을 비춰줬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녹색 빛은 반사시켜 버려. 그래서 우리 눈에 녹색을 보인다. 자, 그러면 검은 색깔이 있지. 얘는 왜 검은 색깔이야?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지죠? 그래서 빛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돼? 백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 형광등에는 빨주노초 파란보 5만 가지 파장이 다 섞여 있는 거야. 파장이 섞여 있고 검은색을 만나게 되면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 흰색. 얘는 뭐야? 모든 빛을 반사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는 모든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무슨 색깔을 입고 있어? 검은 색깔을 입고 있죠. 여름에는 하얀색을 입고 있어요. 그래야지 빛을 반사해서 좀 시원함을 느끼겠지. 진짜라니까? 얘들 믿지 않네? 자, 명록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각 명칭별로 좀 생긴 모양을 좀 잘 보십시오. 핵, 마이토콘드리아, 세포질, 세포막, 세포벽, 영록체 생긴 모양 잘 보시고요. 자, 마이토콘드리아는 핫도그, 마이토콘드리아 뭐야? 핫도그, 영록체 뭐야? 피자,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면 탐구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포를 이제 공장에 비유했네요. 공장에 비유해서 발전기가 있고요, 중앙 통제실이 있고요, 수림과 담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전기는 뭐야? 발전기. 발전기는 세포 속이랑 무엇에 비유하는 거야? 마이토콘드리아죠. 그 다음에 중앙 통제실은 핵이죠. 그 다음에 수림과 담장은 세포막, 세포벽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세포의 여러 가지 모양 한번 보자. 자, 사람의 몸을 표현하는 세포 한번 보자. 자, 신경세포가 있고요. 자, 생기번호 가봐. 자, 신경세포 한번 그림 그려볼까? 자, 먼저 그려보자. 자, 신경세포가 있는데요. 자, 신경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림은 잘 안 나오는데 자세히 그리면 신경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재화처럼 생겼죠? 네. 네. 어디 보자. 오, 재화가 똑같이 생겼네? 오, 재화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신경세포야. 이게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를 부를 때, 신경세포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 뉴런. 뉴런. 그래서, 이게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 나중에 가서 이거 자세히 배웁니다. 신경세포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있죠? 자, 적혈구 한번 보자. 적혈구. 자, 적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적혈구야.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고 처음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그러면 어지럼을 느끼죠.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라고 불러요. 빈혈을 불러서 우리가 형신을 느낍니다. 자,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적혈구야. 그리고 이렇게 생겼죠. 진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요게 적혈구란 말이야. 적혈구고 요게 뭘까? 요게 뭐냐면 요게 헤모글로빈. 요게 바로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헤모글로빈에는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피를 맛보면 어떤 맛이 나? 약간 쎄 맛이 난단 말이야. 그렇지?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헤모글로빈 안에 철이 들어가 있어요.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맛보면 약간 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부르고 그 빈혈일 때 약을 먹죠. 어떤 약을 먹어? 그죠? 철분제를 먹어요. 철분제. 그러니까 철이 부족하니까 철분제 먹는데 주의할 점. 내가 빈혈인 것 같아.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전거 뜯어 먹어야지. 안 돼요. 자전거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된다.
성균 자전거 뜯어 먹으면 안 돼. 네. 그렇지? 저번에 2대 뜯어 먹었죠? 네. 안 됩니다. 자전거 뜯어 먹으면 안 됩니다. 철도 이제 약으로 먹어야지. 그거 해보려고 그래. 적혈구인데, 이 적혈구가 말이야. 산소를 운반하는데, 얘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얘는 삐죽삐죽하게 생겼고, 왜 동글동글하게 생겼을까? 산소 이게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왜? 동글동글한 구원이 잘 통과하기 위해. 맞아요. 얘가 혈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둥글둥글하게 생겼을 거야.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모양이 둥근 모양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돼 있고 둥근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어.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적혈구 중에서 이렇게 생긴 적혈구 있어요. 이렇게 생긴 적혈구. 아 그거 어. 이거 아닌데 이거 남 모양 적혈구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적혈구.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뭘까? 산소 운반. 탄소를 제대로 운반 못하고 혈관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울퉁불퉁하니까 혈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탄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요. 그 심각한 빈혈의 시작이 되게 되고 이런 것들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저게 원래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있는 거예요? 이건 돌연변이에요. 그거 죽여야 되네요.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인데 이 나중에 뭐 기회에 나면 돌연변이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에서 저기 성균 남 모양 할 때 낫이 뭔지 알아요? 나그 배는 모르는 것 같은데? 어디 그럼 한번 보자. 자, 한번 성균이가 낫을 안 한 거 보자. 모르는 것 같아 아무래도. 사실이요. 괜히 안 헷갈리네. 성균 이게 뭐야? 낫이요. 그럼 이거는? 기억자. 그렇지. 그렇죠. 예. 남자분 기억이 알아요. 그렇죠? 자, 이거 둥근방에서 혈관을 잘 통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움푹 패였어요. 지금 우리 적혈구 모양 한번 봐봐. 적혈구 모양 보면 이게 도넛에다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움푹 들어간 부분은 왜 들어갔을까? 가운데가 움푹 패였어요. 산소가 동그란 모양이라서 이렇게 아니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안에가 이렇게 여기 움푹 패인 부분은 원래 뭔가 있었는데 뭔가 하나 싹 없어진 거야. 뭐가 없어졌어? 그렇지. 핵이 없어졌어요. 얘는 세포에 핵이 없어요. 핵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없어진 부분만큼 어떻습니까? 움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안 채워져요. 핵이 없어요. 이 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로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까지 제가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적혈구에 뭐가 없다? 핵이 없다. 그 다음에 핵이 없어서 움푹 들어가 있지. 움푹 들어가서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원반 모양으로 생겼는데 원반 모양으로 생겨서 이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이로울까? 공간을 싸는. 맞아요. 표면적이 커요. 건널비 표면적이 굉장히 커서 산소 운반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지. 그렇죠? 적혈구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피세포. 마치 무슨 비늘처럼 이렇게 생겼죠? 상피세포. 보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구성하는 세포 보자. 동물 구성하는 세포 봤고요. 자, 식물 구성하는 세포에서 자, 물관세포라고 있어요. 물관세포. 자, 물관세포는 물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관은 뭔가 이동하는 건데 무엇이 이동할까? 그렇죠. 물이 운반되는 거예요. 물이 운반되는 통로가 물관세포예요. 그래서 식물의 줄기가 있는데 식물의 줄기를 댕강 잘랐어요. 그러면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있겠지?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들인데 이 구멍에서 쉽게 구멍하기 위해서 색깔 좀 칠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색칠했고 파란색으로 색칠했어요. 파란색으로 색칠했는데 자, 이게 뭘 뜻한 거냐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 있죠? 빨간색 표현한 것이 바로 물관이에요. 빨간색 표현한 것이 물관입니다. 물관이고요. 그러니까 물이 지나간다.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이 뭐야? 체관이에요. 선생님, 물관하고 체관은 뭐예요? 둘 다 파이프야. 파이프라는 게 뭐야? 뭐가 물질 이동한다는 얘기지. 물관으로는 물이 이동해요. 물관으로는 물이 이동할 것이고요. 체관은 뭘 이동해요? 영양소.
영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관이 있듯이 식물에도 파이프가 있는데 물관하고 체관이 있어요.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파이프, 체관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파이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물관은 죽은 세포로 되어 있고 체관은 살아있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까지는 우리 아세요. 그냥 물관 체관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피세포 한번 봅시다. 자, 표피세포는 표피세포가 어떤 거냐면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있죠? 식물의 이파리 맨 겉에 있는 세포. 이게 바로 표피세포야. 위나 밑이나 여기 있는 세포가 바로 표피세포입니다. 표피세포고요. 그 다음에 공변세포가 있어요. 공변세포 기공이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있다. 자, 식물의 이파리가 있으면 식물의 이파리 위를 만지면 어때? 매끄럽죠? 네. 아래쪽을 만지면 거칠거칠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식물 이파리 맨 밑에 보면 작은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그 작은 구멍이 바로 뭐야? 지공이야. 공기가 이렇게 출입하는 지공이 식물의 이파리 밑에 있는 거예요. 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공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는데 요 지공을 만든 요 세포, 요 세포를 바로 뭐라 불러?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지공을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공을 통해서 기체가 왔다 갔다 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바로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공변세포 부르는데 공변세포는 이파리 밑에 있을까 위에 있을까? 밑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 비가 오면 지공이 그렇죠. 지공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 이파리 밑에 있게 존재해요. 우리 콧구멍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지, 그렇죠? 우리 콧구멍이 거꾸로 달렸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렇게 했으면 이제 딱 눈까지만 내놓고서도 콧구멍이 이동이 돼 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생물들이 있어요. 어떤 생물이냐면 물에 사는 생물 중에서 개구리, 하마 이런 애들 보면 눈의 위치와 코의 위치가 어때요? 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눈을 내놓고서도 콧구멍을 내놓고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약에 콧구멍이 거꾸로 돼 있다면 하마처럼 딱 눈만 내놓고서도 물속에서 잠수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콧구멍이 뒤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잠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상대되고 장점이야. 또 단점도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어? 비 오면 비 오면 막 빗물이 막 들어가요. 그렇죠? 빗물 들어가고 그래서 비 오는 날 뛰어갈 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콧구멍 막아야 되니까 빗물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콧구멍이 거꾸로 돼 있으면 혹시 연필 꽂을 수도 있죠. 그렇지? 연필 꽂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성준이 연필 몇 개 꽂을 수 있어? 3개를 볼수 있고. 두세 세 개를 꼽는다고요? 가는 거. 보통 하나밖에 꼽지 못하죠. 두 개 꽂으면 숨을 못 쉬잖아. 그렇지? 하나만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빼고 하나 또 꽂고 그렇죠? 연필 꽂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그림이 공변세포 기공이고요.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코딱지 파기가 쉬워요. 눈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코딱지를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자, 생물의 유기적 구성이야. 아까 설명했듯이 세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드는 것을 바로 유기적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설명했으니까 반대 넘어가서 하자. 먼저 세포 한번 봐봐요. 생물 몸의 구성 단계 세포 기본 단위고요. 자, 조직 요거 기억해야 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 그러니까 같은 세포들의 모임 바로 뭐라고 불러? 조직이라고 불러요. 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기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기능. 소화하면 소화, 배설이면 배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얘를 바로 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개체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였을 때 그걸 바로 개체라고 부르죠. 근데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그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는 그때 달라요.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오케이? 모자를 쓴 거 아니야? I say 그때 you say 달라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는 그때 달라요. 안 한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너가 안 했잖아. 했어요. 얘안 했어요. 예, 서로 찌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대지 마시고 두 분 나대지 마시고요. 자, 동물의 구성 단계 한번 보자. 동물의 구성 단계. 자, 동물의 구성 단계를 볼 텐데 동물의 구성 단계는 일반적인 유기적 구성 단계 대비
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자, 동물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다? 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다. 기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 그래서 동물 세포가 있을 것이고요. 이 세포가 모이게 되면 뭐가 될까? 동물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모이게 되면 뭐가 돼? 기관이 돼요. 근데 비슷한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소화 기관이 뭐가 있을까? 위. 식도, 위, 이장, 간, 소장, 대장, 항문 이런 것도 전부 다 소화를 담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뭐라고 하냐면 기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집합체를 뭐라 불러? 소화기관계라고 해요. 기관계가 있어. 얘는 기관이 발달되기 때문에 기관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기관계라고 있고요.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개체를 만들어내요. 자, 여기서 우리 동물을 구하는 조직은 모두 네 가지로 다시 보면 돼요. 네 가지로. 아빠가 회사 다니시는데 아빠가 다니시는 회사는 조직 사회죠. 그렇죠? 어떤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협력하고 분업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직 사회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나 회사 안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것은 결석의 결근이야. 결근이 결석이라고 하지 않죠. 결근이라고 그러죠.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나 회사 안 갈래. 귀찮아. 졸려. 그냥 잘래. 하고 잤어요. 그럼 결근하면 신상이 이롭다. 신상이 해롭다. 신상이 해롭다. 물론 아빠가 회사 사장이 상관없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상이 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같은 조직사회에서 아빠 갑자기 결근하면 신상이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 동물의 조직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결, 근, 신, 상. 아빠가 결근하면 신상이 해로워요. 결근, 신상, 결근, 신상. 그래서 우리 동물은 결합 조직이 있고요. 근육 조직이 있고요. 신경 조직이 있고 상피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앞글자부터 뭐야? 결근, 신상. 아빠가 회사 결근하면 신상이 해로워요. 결, 근, 신, 상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근육 조직이나 신경 조직이나 상피 조직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뭔지. 그치? 어렵지 않죠? 이거는 알고 있고. 그럼 결합 조직이 뭐예요?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과 조직 사이에 빈틈을 메꾸는 것을 바로 결합 조직이라고 부르고 이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예로는 혈액이 있어요. 혈액이 있으니까 적혈구, 백혈구 전 혈구도 역시 결합 조직에 속해요. 요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 근육이나 신경이나 상피는 우리가 다 알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을 한번 봅시다. 자,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직이 합쳐진 거야. 여러 조직들이. 선생님, 반드시 기관은 여러 개의 조직이 합쳐져야 돼요? 여러 개의 조직이 합쳐져야 돼요. 예를 들어보자. 조인이, 이게 뭐죠? 위야, 아래야? 그렇죠. 위죠. 우리 뭐 위장이란 말이야. 위장인데, 이 위장은 여기 생명체 구성 단계에서 어디에 속해? 기관이지, 그치? 기관이야.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여러 가지 조직으로 돼 있어요. 어떤 조직으로 돼 있어요? 다 섞여 있잖아. 그쵸? 근육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어때? 꿍둥꿍. 그쵸? 근육 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신경족도 있겠죠. 그래야지 이게 위가 홈수가지고 그걸 조절할 수 있겠죠. 신경족도 있을 것이고, 피부처럼 돼 있겠죠. 상피 조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혈액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렇죠? 결합 조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합쳐져서 기관을 만듭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관계가 있는데 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집합체를 기관계라고 불러요. 대표 예로 소화계를 한번 보자. 자, 소화계는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집합체야. 소화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입이 있을 것이고 또 귀, 귀, 위, 그 다음에 소장, 기타 등등 대장 이런 것들 바로 소화계에 속하죠. 그렇죠? 기관들의 집합체를 뭐라 불러? 기관계라고 불러. 오케이? 자, 뭐 배설계는 뭐가 있을까? 콩팥, 방광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배설계 되겠죠.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책에서 책 맨 밑에 보면 동물의 조직이 있습니다. 신경조직, 근육조직, 상피조직, 결합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결근, 신상 이렇게 있으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 가로무늬근과 밑무늬근이라고 있어요. 우리 보면 근육에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의 근육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오른쪽에 페이지 31페이지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이 있어요. 우리 몸의 근육은 모두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가로무늬근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치킨 먹을 때 그 이렇게 얇은 실처럼 이렇게 뜯어낼 수 있지. 물론 그렇진 않지만 먹기 바쁘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얇은 실처럼 이렇게 찍찍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코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바로 가로무늬근이었어요. 가로무늬근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곱창 먹지. 이 곱창목은 뭐야? 마치 그 고무처럼 그냥 아무런 무늬가 없지. 그걸 민무늬근이에요. 그래서 가로무늬근이 있고 민무늬근이 있고. 그러니까 민무늬근은 아무 무늬가 없는 거야. 우리 몸에 창자 같은 거, 위장 같은 것이 바로 민무늬근이에요. 그럼 가로무늬근이 있어요. 그래서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에요. 그 다음에 심장근도 가로무늬근이고요. 내장근은 민무늬근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하지 않게 좀 말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근육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냐,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냐에 따라서 두 가지 구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들 내 마음대로는 다른 말 수의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의근이라고 하는데 수의근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손을 들 수가 있고요, 손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불수의근. 이거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심장 멈춰보세요. 돼야? 심장 한번 멈춰보세요. 돼, 안 돼? 숨을 참고 조금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요. 이런 심장 같은 거 우리 몸에 있는 내장기는 내 마음대로 조절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렇죠? 이거 내 마음대로 조절 안 돼요. 우리 몸에서 오토매틱 조절돼. 만약에 우리 몸의 심장 근육이 내 마음대로 조절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 집에서 엄마들이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해요. 절대로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왜?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심장이 어떻게 될까? 멈추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계속 심장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하면 안 돼.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아가 그럴 일 없겠지만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집에서 공부를 시작했어. 엄마, 재아야 왜 갑자기 공부해? 공부하면 안 돼. 말리겠죠. 그렇지만 우린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근육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된다, 안 된다. 된다면 내가 성민한테 성민아 작은 창자 두 번 움직여봐. 그럼 네. 하면서 작은 창자 두번 움직여.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자, 우리 몸의 내장 근육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기관이 있고요. 자, 기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보게 되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협력 작업을 해서 우리 생명체,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기관계의 통합 작용이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자, 소화기 한번 봐봐. 소화기.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계 보자. 심장, 혈관,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 봐봐. 배설계는 홍파, 방광 이런 것이 있고, 호흡계는 폐, 순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식물의 구성 단계 있습니다. 자, 식물의 구성 단계를 보면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식물 구성 단계는 생물 유적 구성 단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한번 들어보자. 자, 식물의 구성 단계. 자, 식물의 구성 단계는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모게 되면 조직이 되고요. 또 조직이 모게 되면 비슷한 조직이 뭐가 되는 거야? 조직계가 되는 거야. 조직계가 되는 거고요. 이 조직계가 모게 되면 뭐가 될까? 기관이 되고요. 걔네 모게 되면 개체가 돼요. 그래서 이 식물은 동물 대비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계라고 하는 것은 따로 됩니다. 오케이? 여기 기억하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 촬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배터리가 지금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거의 4시간 가까이 촬영하니까. 자, 그럼 이 식물에는 조직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기억하자.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인데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입에 넣어요. 가장 많이 빨리 없어지는 거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넣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음식을 지금 먹기도 해요, 가끔. 물론 스팸.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맞아요, 통조림. 통조림. 그러니까 통조림은 이론적으로는 보존기한이 무한대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무한대까지 가지 않아요. 뭐 한 10년, 20년 되면 좀 썩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포장된 것은 월남전에 썼던 통조림을 먹기도 해요. 잘만 만들면.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어요, 통조림은. 근데 아무리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을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안 하면 법에 걸려요. 정확히 2036년까지. 그렇죠. 그 표시해야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긴 통조림을 할지라도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을 할지라도 유통기한을 뭐 해줘야 된다? 표기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의 조직은요. 이렇게 기억합시다. 유통표기. 이게 식물의 조직이에요. 유통표기. 자, 뭔가 볼까요? 유조직. 통도조직. 표피조직. 지계조직. 이렇게 해서 식물의 조직은 4단계. 유, 통, 표, 기.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 깊이 안 들어갈 거니까 자, 유조직이라고 했는데 이 유조직이 어떤 거냐면 광합성을 하는 세포들의 모임. 광합성 세포들이 모이게 된 걸 뭐라 불러? 유조직이라고 불러. 광합성 세포. 그 다음에 통도조직 뭘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통도조직. 통도 뭐 있을 것 같아? 파이프. 아까 물관 체관 있죠? 물관 세포, 체관 세포 합쳐서 뭐라 불러? 통도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럼 표피조직은 어떤 세포들이 모인 걸까? 겉에. 표피 세포들이 모여서 표피조직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기계조직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세포, 뭐 잎살 세포, 그 다음에 해면 조직, 요 해면 조직이 바로 유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관자가 조직해, 기관, 그 다음에 개체관입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서 조직계라고 하는 별도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없는데 4번에 보면 기관이 있어요. 이때 보면 기관 한번 보자. 책에 기관 한번 봐요. 기관 한번 봅니다. 자, 기관 보면 식물의 기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 영양기관에 뭐가 있을까? 뿌리, 줄기, 잎. 그러니까 영양분 이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분을 합성하고 그다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광합된다는 기관을 바로 영양기관, 뿌리, 줄기, 잎을 바로 영양기관을 부르고 그 다음에 번식기에 관계되는 기관을 바로 생식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꽃, 열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양기관, 생식기관이 있다는 거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 한 부분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 여기 페이지 33페이지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성장점과 형성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몸집이 커지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커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게 커지는 과정을 보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다 커진단 말이야. 어느 한 분만 얼굴만 커지나? 그건 아니겠죠. 얼굴만 커지게 되면 얼굴이 짱 크니까 그런 사람 뭐라 불러? 얼짱이라고 부르겠죠. 얼굴 짱 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온몸 다 커진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좀 달라요. 식물은 성장하면서 딱 정해져 있어요. 식물을 보면 식물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있고 우리가 뭔가? 뿌리 나무죠. 나무. 뭐야?
뭘로 본 겁니까 이걸? 당신? 닭발이요. 닭발? 뻘 뿌려요. 닭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약간 물갈치. 자, 이 식물인데 식물 뿌리인데 자 식물이 생장하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뿌리에 보면 요 뿌리 끝이 있어요. 뿌리털이고 여기 뭐 뿌리 골무라고 있고 바로 위쪽인데 요 부분을 성장점 또는 생장점이라고 해요. 그 생장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줄기에 보면 이렇게 나이테가 있어요. 요거를 형성층이라고 해요. 형성층. 그래서 생장점과 형성층에서만 생장이 일어나요. 근데 이 생장점은 여기서 세포 분열이 왕성히 진행되고 얘는 길이 생장해요. 길이가 커지는 거예요. 길이가 커지는 것이 바로 생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형성층은 부피 생장이에요. 옆으로 커지는 거예요. 옆으로 커지는 것이 바로 형성층입니다. 근데 식물이 여름에 잘 클까 겨울에 잘 자랄까? 여름에 잘 클까 겨울에 잘 자랄까? 여름에 더 잘 자라요. 그래서 여름에는 쭉쭉 크다가 겨울에는 성장이 정체돼요. 그래서 이 형성층이 부피 생장할 때 여름에는 빠른 속도로 옆으로 쭉쭉 커지니까 그 색깔이 지금 옅은 색깔이 나타나고요. 겨울철에는 정체니까 그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게 실선이 짙은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트를 보면 이 나무는 나이가 몇 살 됐구만 이거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 뭐냐면 나이트가 생기는 거고 이 나이트라고 하는 것은 생장점이 계절별로 생장 속도가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에 의해서 남은 흔적이 바로 나이트가 돼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나이트가 있지만 1년 사시사철 더운 동남아 같은 그런 곳에서는 나이트가 있어 없어? 나이트 없어요. 그냥 계속 잘 자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모든 식물이 전부 다 나이트에 그냥 그렇지 않아요. 땅덩 식물과 외덩 식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땅덩 식물들은 이렇게 나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3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성장점과 형성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부분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3부 한번 보죠. 3부. 홍진도 저기 페이지 있나요? 34페이지 있나요? 네, 34페이지. 예? 34페이지. 있어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잘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 보자. 입안을 물로 헹군 후에 면봉으로 볼 안쪽을 가볍게 긁어냅니다. 입안에 입 주변에 있는 상세포를 긁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면봉을 받침 유지 위에 문지르고 물 한 방울 떨어뜨린 뒤 공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덮개를 덮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덮개의 한쪽에 메틸렌 블루 요거 기억해야 돼요. 메틸렌 블루가 뭐야? 염색약이야. 그러니까 세포를 그냥 맨으로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을 떨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 여기 유리판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입안 상세포를 긁어낸 다음에 물 한 방울 떨궜단 말이야. 여기 세포들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커버 글라스 덮개를 씌웁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그시 눌러요. 그러면 얘가 눌러지니까 여기 세포들이 쫙 펴졌겠지. 여기 덮개류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여기 염색약이 어땠을까? 옆으로 삐져나왔겠지. 이거 삐져나오고 그냥 둔 것이 아니겠지. 그래서 여기에 거름 종이로 여기다 갖다 대는 거야. 그럼 이게 옆으로 밀려나온 염색약을 어떻게 깨끗하게 빨아들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포를 관측하는 거야. 자, 그래서 4번 봐봐요. 현미경을 이용하여 낮은 배열부터 높은 배열로 세포를 관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 관측할 때 보죠. 안전 면도로 양파 껍질 안쪽을 격자 모양으로 자르고 핀셋으로 표피를 긁어내고요. 양파 표피세포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표피 조각을 받침기에 올려놓고 물 떨어뜨리고 덮개를 덮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염색하는 약이 좀 달라요. 아세트 올세인 또는 아세탄 팜이라고 부르는데 요 염색약을 가지고서 떨궈서 관측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염색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염색하는 걸까? 핵을 염색하는 거예요. 핵을 염색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유점 있죠? 여러분 밑에 봐봐. 유점. 자, 이거 첫 번째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사용한 면봉을 재사용한다? 재사용하면 안 된다. 자기 입안 상태에서 벌써 긁어내더니 그 친구한테 주고 야 이거 써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러겠죠. 너 이름 제가 아냐? 뭐 그러겠지. 그렇죠? 한 번 쓰면 다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면봉을 긁은 다음에 그 면봉을 누구 줄 겁니까?
그게 쓰라고. 갖다 고르기. 자, 그 다음에 다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자. 자, 일반 상피세포하고, 그 다음에 양파 표피세포를 이렇게 염색한 걸 봤습니다. 자, 동물세포를 염색할 때는 에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를 염색할 때는 아세트올세인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쓰는데, 색깔이 좀 다르죠? 동물세포는 무슨 색깔로? 푸른 색깔로, 양파 표피세포는 빨간 색깔로 염색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을 관측할 때는 낮은 배우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낮은 배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세포가 작게 여러 개의 세포가 보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다시 이걸 배우를 서서 올리게 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세포의 수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배우를 높이게 되면. 그럼 여기서 보자. 내가 배우를 50배로 봤어요. 그랬더니 50배로 봤을 때 이때 보이는 세포 수가 100개가 관측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번에는 100배로 배우를 2배 올렸어요. 그럼 내가 볼 수 있는 세포 몇 개? 약 50개. 아닙니다. 200개. 더 많이 본다고요? 새로운 학설이야. 10개. 25개. 25개. 왜냐면 그 렌즈가 때문에 저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50배로 본 거에서 100배로 본다는 이야기는 내가 만약에 이만한 공간을 볼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100개 보였어. 근데 배우를 2배로 올리게 되면 볼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잘라지니까 요것만 볼 수 있겠지. 그죠? 볼 면적이 4분의 1로 줄어드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세포가 반이 아니라 뭐야?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한 개만 보려면 어느 정도? 예? 한 개만 보려면 그 세포의 종류에 따라 그때 달라요. 나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내 전공이 세포였었거든요. 그래서 세포를 키우고 세포를 관측하고 세포를 갖고 이제 연구하는 것이 제 주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주 전공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TV에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유리 칸막이로 이렇게 해놓고 손만 내놓고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거 봤죠? 네? 그런 연구. 그걸 제가 이제 주했습니다. 네. 그래서 병균도 키워봤어요? 예? 병균도 키워봤어요? 암세포 키웠습니다. 암세포를 왜 네. 키워요? 암세포를 키워요. 그러니까 그 보통 세포를 연구할 때는 암세포를 갖고 연구해요. 왜 그러냐면 암세포는 좀비세포처럼 잘 죽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아주 세포가 금방금방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정상적인 세포를 키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상적인 세포들은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암세포는 세포 구조를 너무너무 잘해서 세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암세포가 굉장히 요긴하게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를 키우게 되는데 그 암세포는 헬라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헬라세포라고 부르거든요. 그 헬라가 누구냐면 그 암세포를 기증한 기증자 이름입니다. 미국의 어떤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암 연구에 써주세요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헬라 여성의 몸에 있는 암세포를 추출해서 그걸 갖고 연구를 해요. 근데 그 세포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좀밖에 안 되죠. 한 사람 몸에 뽑았으니까. 근데 얘가 세포 분열을 계속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에서 야 우리 그 세포 우리 좀 줄 수 있어? 알았어? 좀 줘요. 그럼 거기서 또 키우면 어떻게 될까? 또 많아져. 또 옆으로 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요. 네, 그래서 그 세포를 헬라세라고 부르는데 암세포 연구할 때 그 헬라세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 암 연구하는 데서 그 여성이 굉장히 많은 공을 했지만 그 여성 죽었죠. 그러나 그 여성한테 어떤 대가도 지불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너무 논란이 심한 거죠. 야 어떻게 우리가 이 암 연구를 그 헬라 여사의 암세포를 가지고 연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쌩깔 수 있어? 라는 목소리가 계속 커졌고요. 암세포를 키워. 그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헬라 여사의 가족들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근데 그 헬라 여사의 몸에서 추출한 암세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암세포를 다 모으면 우리 몸을 구하고 있는 세포 60조 개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 세포를 모으면 다시 사람이 될까? 아닙니다. 그 세포들이 질서 정에 모여야지 사람 세포 될 수 있는 거지. 세포가 60조 개 넘게 있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자, 오늘 이제 다 했는데 숙제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이제 페이지 43페이지까지 43페이지까지 이제 다 풀어오셔야 되고요. 예, 43페이지까지. 자, 우리 오늘 두 개 챕터 나왔습니다. 두 개 챕터. 43페이지까지 풀어오시고 다음 주에 숙제 검사. 그 다음에 뭐 있다 그랬어?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안 좋거나 숙제를 안 해오면 정의 이름으로 용서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